남중국해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필리핀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외교 노선이나 동맹의 문제가 아니다. 필리핀 앞에 놓인 현실은 훨씬 더 냉정하다. 하늘의 전력이 비어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공백이 더 이상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로이터가 정리한 2025년 필리핀 국방 예산은 약 2,561억 페소, 달러로 환산하면 43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증가한 예산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력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쓰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일 수 없느냐에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지적했듯이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 전력 도입을 위한 직접 구매 재원은 사실상 비어 있었다. 전투기를 사고 싶어도 현금으로는 불가능한 구조. 그렇다고 전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 결국 필리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장기 분할 상환, 금융 패키지, 제도 개정이라는 단어들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필리핀이 전투기 한두 대를 더 들여오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투기는 구매로 끝나지 않는다. 운용, 정비, 무장, 훈련, 그리고 하늘의 눈과 연결되는 체계까지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전력이 된다. 필리핀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기체 자체가 아니라 공백 없이 작동하는 공중전력의 흐름이다. 그래서 필리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전투기 단품이 아닌 패키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동남아 하늘의 규칙이 바뀌기 시작한다. 누가 먼저 그 빈칸을 채워줄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가장 빠르게 전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된다. 성능표에 적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느냐는 시간표다. 바로 이 시간표의 싸움에서 뜻밖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한다. KF-21 보라매다. 필리핀 내부에서 KF-21은 처음부터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기종은 아니었다. 오히려 예상 밖의 선택지에 가까웠다. 그러나 법 개정까지 검토하면서 전력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상황은 급변했다. 필리핀이 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발목을 잡히지 않는 전투기,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와 운용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체계였다.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KF-21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한국은 보라매를 단순히 개발 중인 전투기로 설명하지 않았다. 각 국가의 요구와 시간표에 맞춰 개발과 시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제시했다. 특히 공대지 능력 확보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기겠다는 발표는 필리핀 같은 국가에게 매우 직접적인 신호였다. 전쟁은 계획서 위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능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필리핀은 이미 그 공백의 무게를 체감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은 하루가 다르게 현실이 되고 있고 공중감시와 대응 능력이 부족은 곧바로 전략적 취약점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필리핀의 선택은 느릴 수 없었다. 법을 고치고 제도를 바꾸는 일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지만 하늘의 공백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위험한 선택이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필리핀이 왜, 그리고 어떤 이유로 KF-21이라는 이름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무기 도입 이야기가 아니라 동남아 공중전력의 판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 된다. 필리핀이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결정적 이유는 가격표나 성능표 때문이 아니었다. 핵심의 시간이었다. 필리핀에게 전투기는 언젠가 갖추면 되는 미래자산이 아니라 지금 당장 비어있는 하늘을 메워야 하는 현재형 전력이다. 그래서 필리핀 국방당국이 계산하기 시작한 것은 기체 한 대의 성능이 아니라 전력이 실제로 작동하기까지 걸리는 총 소요 시간이었다. 전투기를 도입하는 순간부터 필리핀 앞에는 복잡한 과정이 펼쳐진다. 계약 체결, 금융구조 설계, 조종사 전환 훈련, 정비 인력 양성, 지상지원 체계 구축, 무장 통합, 그리고 실전 배치까지.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굴러가야 비로소 전력 공백이 닥친다. 문제는 기존의 서방 전투기들이 이 과정에서 항상 같은 약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기체는 빠르게 도착해도 무장과 체계 통합은 늦어지고 정치적 승인과 수출 통제가 그 사이를 가로막는다. 필리핀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는 무장 수출 통제였다. 전투기를 들여와도 핵심 미사일과 센서가 제한되면 전력은 반쪽짜리가 된다. 특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정밀 무장은 실제 전장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수단인데 이 영역에서 정치적 변수는 곧 작전 리스크로 직결된다. 필리핀은 이미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겪어왔다. 이 지점에서 KF-21은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했다. 한국은 보라매를 판매하면서
기체만이 아니라 무장시험 일정과 전력화 시점을 함께 공개했다. 공대지 능력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일정은 필리핀에게 매우 명확한 메시지였다. 언제 어떤 능력이 들어오는지가 숫자로 제시되었고 그 일정이 법 개정과 금융 설계의 기준점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7년이라는 시점은 필리핀 내부에서 상징적인 기준선이 되었다. 법을 고치고 제도를 손보고 장기 상환 구조를 설계하며 인력을 훈련시키는 모든 그런데 한국은 이 기준선을 오히려 앞당기고 있었다. 전투기 개발에서 일정이 앞당겨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보통은 지연이 상수로 취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은 가장 까다로운 구간 중 하나인 공대지 무장 통합을 예상과 시험 계획으로 먼저 보여주었다. 필리핀이 KF-21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한 또 하나의 이유는 패키지 개념이었다. 필리핀은 전투기만 필요한 국가가 아니다. 하늘의 눈과 연결되는 감시체계, 네트워크화된 작전 운용, 그리고 장기 유지가 가능한 지원 구조가 함께 필요하다. 이 모든 요소를 따로따로 조달하면 비용은 폭증하고 일정은 늘어진다. 반면 한국이 제시한 구조는 이미 운용 경험이 축적된 체계를 기반으로 단계적 확장이 가능한 형태였다. 여기에는 FA-50 운용 경험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 항공기를 실전과 훈련에서 사용해본 국가다. 조종사 전환, 정비체계, 부품 보급, 작전 교리까지 한국식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할 때 가장 큰 장벽 하나가 이미 제거되어 있다는 뜻이다. KF-21은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들여오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흐름 위에 상위 전력을 얻는 선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결국 필리핀이 KF-21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단순하다. 빠른 납기, 예측 가능한 전력화,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무장 생태계, 그리고 이미 경험한 운영 기반,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KF-21은 뜻밖의 후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리고 점점 유력한 선택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 단계 더 깊어졌다. KF-21이 단지 일정이 빠른 전투기인지, 아니면 동남아 하늘의 작전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의 답은 기체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성능에서 드러난다. KF-21의 진짜 경쟁력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나 세대 구분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전투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숫자와 일정, 그리고 실제 전장에서 의미를 갖는 능력들이 동시에 맞물려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KF-21의 공식 지원에 명시된 최대 속도는 시속 약 2200km, 항속거리는 약 2900km, 최대 추력은 약 44,000파운드 수준이다. 여기에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10개의 하드포인트가 더해지면서 이 기체가 어떤 전장을 상정하고 설계되었는지가 분명해진다. 동남아의 전장은 좁지 않다. 특히 필리핀이 직면한 해역은 출격 거리와 채공 시간이 동시에 요구되는 공간이다. 단순히 빠른 전투기가 아니라 한 번 출격했을 때 감시와 대응, 그리고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KF-21의 항속거리와 무장 구성은 이 조건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이는 고성능을 과시하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작전 반경과 임무 지속 시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설계 철학의 결과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은 무장 통합 일정이다. 전투기는 플랫폼에 불과하고 전쟁은 결국 미사일과 센서가 끊는다. 그래서 전투기 도입이 진짜로 무서워지는 순간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가 아니라 무장 통합표가 공개될 때다. KF-21은 공대공 중심으로 시작해 공대지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공대지 무장시험을 대규모 예산과 함께 공개하며 전력화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은 해외 구매국에게 매우 강한 신뢰 신호로 작용했다. 필리핀 입장에서 이 일정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니다. 법, 개정, 금융구조, 인력 양성, 작전 교리 수정까지 모든 요소가 이 시간표에 맞춰 움직인다. 전투기 개발이 통상적으로 지연을 반복하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KF-21이 보여주는 일정 관리 능력은 성능 못지않은 전략 자산이다. 전투기 개발 국가는 많지만 일정과 시험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KF-21의 또 다른 핵심은 센서와 네트워크다. 레이더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체계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전투기 내부에서 융합되어 조종사에게 하나의 전술 그림을 제공한다. 이 능력이 확보되면 조종사는 단순히 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중전장의 지휘 노드가 된다. 필리핀이 KF-21을 통해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보여주기 기동이 아니라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백 회에 이르는 시험 비행, 수십만 건의 데이터 축적, 그리고 반복적인 결함 수정이 필요하다. KF-21은 이 과정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밀도 있게 수행해왔다. 해외 군사 분석기관들이 이 속도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단계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이다. 결국 KF-21의 기술적 의미는 세대 논쟁을 넘어선다. 이 전투기는 4.5세대냐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언제 어떤 능력이 실제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느냐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다. 필리핀 같은 국가에게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전력은 개념이 아니라 작동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KF-21이 단독 기체로서가 아니라 이미 운용 경험이 축적된 다른 플랫폼들과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문제다. 이 지점에서 FA-50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항공전력의 경험치가 본격적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KF-21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이 전투기가 공중에 처음 등장하는 낯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그 아래에는 수년간 축적된 운용 경험과 실전 데이터가 깔려 있다. 그 중심에 있는 플랫폼이 바로 FA-50이다. 필리핀은 한국 항공기를 처음 받아들이는 국가가 아니다. 이미 FA-50을 운용하며 한국식 항공전력 운용의 리듬과 구조를 몸으로 익혀온 국가다. 이 경험은 단순한 전력 보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조종사 전환 훈련, 지상 정비 체계, 부품 보급 구조, 작전 운용 개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할 때 가장 큰 장벽이 이미 제거된 상태다. 필리핀 입장에서 KF-21은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들여오는 도박이 아니라 검증된 기반 위에 상위 전력을 얻는 선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FA-50은 훈련기와 경공격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플랫폼으로 설계되었고 실제로 전투와 훈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효율성을 입증해왔다. 필리핀 공군은 이 기체를 실전에 투입하며 성능을 확인했고 그 경험은 단순한 평가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작전 데이터로 남아있다. 이런 배경은 KF-21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기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체를 만든 나라의 체계와 철학을 함께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유지와 후속 지원이다. 전투기 도입에서 가장 골치 아픈 구간은 초기 구매가 아니라 그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는 운용과 정비다. 부품 공급이 막히거나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 전력은 빠르게 노후화된다. 필리핀은 FA-50 운용을 통해 한국이 이 부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신속한 대응, 예측 가능한 일정, 그리고 구매국의 운용 현실을 고려한 조정 능력은 단기간에 흉내낼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이런 경험 위에서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공대공에서 공대지로, 단독작전에서 네트워크 중심작전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는 이미 FA-50을 통해 학습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전투기 한 기종을 더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공중전력의 세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인식된 것이다.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흐름도 이 신뢰를 강화했다. FA-50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출 성과는 단발성이 아니었다. 말레이시아,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계약과 협상은 한국이 특정 지역에만 통하는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필리핀에게도 중요한 신호였다. 특정 정치 상황이나 일시적 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공급망은 장기 전력 운용에서 결정적인 안정 요소다. 결국 KF-21을 둘러싼 논의는 기체 성능을 넘어선다. 이 전투기가 어떤 국가에 의해 어떤 경험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가 핵심이 된다. 필리핀은 이미 그 답을 부분적으로 경험했다. 그래서 KF-21은 단순히 새롭기 때문에 주목받는 전투기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흐름의 다음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다음 단계의 질문이 등장한다. 이 흐름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적 토대는 무엇이며 왜 해외 전문가들이 KF-21의 개발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빠르다고 평가하기 시작했는가? 그 답은 보이지 않는 내부, 즉 기술과 개발 체계의 깊은 곳에 숨어 있다. KF-21을 둘러싼 해외의 평가가 바뀌기 시작한 순간은 시험 비행 장면이 공개됐을 때가 아니었다. 진짜 전환점은 개발 속도와 완성도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둘씩 외부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다. 전투기 개발은 원래 시간이 늘어지는 분야로 악명이 높다. 일정 지연, 비용 초과, 성능 조정은 거의 공식처럼 반복된다. 그런데 KF-21은 이 공식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항전 장비 국산화 비율이었다. KF-21 시제기가 첫 엔진 점화를 수행했을 당시
내부 항전 구성 요소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한국산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체계, 전자둔 장비는 개발 단계부터 통합 시험을 거치며 동시에 성숙도를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 데이터는 수백 건에 달했지만 수정 속도는 해외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앞질렀다. 전투기 개발에서 진짜 난관은 개별 장비가 아니라 통합이다. 레이더가 아무리 뛰어나도 항전 시스템과 엇박자를 내면 의미가 없고 센서가 정확해도 무장과 연결되지 않으면 전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KF-21 개발진은 이 문제를 시험 일정과 조직 구조로 해결했다. 단일 장비 완성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 상태에서 결함을 찾고 즉시 반영하는 방식이었다. 이 접근법은 초기에는 위험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해외 군사분석기관들이 이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빠르다고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백 회의 시험 비행을 거치면서도 치명적인 비행 결함이 보고되지 않았고 스텔스 외피 패널의 정밀도 역시 주목 대상이 되었다. 미세 단차를 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조 공정은 단순한 외형 문제가 아니라 레이더 반사 면적과 유지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기술이 안정적으로 구현되었다는 사실은 KF-21이 보여주기용 시제기가 아니라 양산을 전제로 한 실전 기체라는 신호였다. 레이더 성능에 대한 평가도 분위기를 바꾸는 데 한몫했다. 다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시험 데이터가 공개되자 해외 전문 매체들은 유럽 전투기급 레이더와의 비교를 시작했다. 이 비교는 단순한 스펙 경쟁이 아니었다. 자체 개발 레이더를 중심으로 센서 융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이는 향후 업그레이드와 무장 통합에서 외부 승인에 덜 의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이런 기술적 토대는 협상력으로 직결된다. 기술 이전 요구가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수출 시장에서 KF-21은 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개발 과정에 투입된 인력 규모와 국가 차원의 투자, 그리고 축적된 시험 데이터는 단기간에 모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그래서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기술 주권을 전제로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 단계로 이동할 수 있었다. 결국 KF-21의 개발 과정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성능을 따라잡은 결과물이 아니라 개발과 검증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국가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해외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기체의 형태가 아니라 그 형태를 가능하게 만든 내부 구조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런 기술적 기반과 개발 속도가 실제 시장과 국제질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KF-21이 왜 단일 전투기 프로그램을 넘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흐름을 흔들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답은 바로 그 지점에서 드러난다. KF-21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한 순간은 누군가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가 아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여러 국가의 조달 전략 문서에서 동시에 같은 질문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다. 지금 당장 투입 가능한 전투기를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전투기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 앞에서 KF-21은 더 이상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의 구조는 이미 크게 변하고 있었다. 유럽은 전력 보강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고 중동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겹치면서 즉시 운용 가능한 4.5세대 이상급 전투기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공급이다. 기존 강대국들의 전투기는 가격, 납기, 정치적 조건이라는 세 가지 장벽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 장벽은 많은 중견 국가들에게 사실상 진입 불가능한 벽으로 작용해왔다. KF-21은 이 구조의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완성형 한 번에 모든 능력을 담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블록 단위로 능력을 순차적으로 얹어가는 전략을 택했다. 블록 1으로 초기 전력을 확보하고 블록 2에서 공대지 능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이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력을 끊김없이 이어가는 구조다. 이 방식은 전력 공백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구매국의 예산과 제도 현실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 구조는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다. 조달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다. 기체를 먼저 들여오고 이후 능력을 얹어가는 방식은 이미 글로벌 조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선택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도 존재한다. KF-21은 이 흐름을 더 공격적으로, 더 빠르게 구현해내고 있다. 그 결과 아직 실전 배치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외부 요청에 따라 기술을 내어주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통합시험 능력,
그리고 독자적인 업그레이드 로드맵은 협상의 기준점을 한국 쪽으로 끌어왔다. 구매국은 단순히 기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원칙 아래에서 전력을 운용할 것인지까지 함께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필리핀의 움직임은 이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다. 법과 제도를 손보면서까지 새로운 전력 구조를 고민하는 선택은 단기적인 무기 구매를 넘어선 결정이다. 이는 하늘의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그 과정에서 KF-21은 현실적인 해답으로 떠올랐다. 빠른 납기, 예측 가능한 전력화,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확장성. 이 조건들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KF-21의 진짜 가치는 전투기 한 기종에 있지 않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고 관리하며 시장에 제시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증거다. 과거에는 따라잡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기준을 제시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KF-21은 단순한 수출 무기가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의 질서를 조금씩 흔들고 있는 존재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동남아의 하늘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특정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력 공백을 안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전투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그 답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KF-21은 그 질문 앞에서 더 이상 변방의 선택지가 아니다.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